날이 참 추워졌네요.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는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연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전 전주 사는 40대를 바라보는 아직 30대인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워킹맘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많이 힘이 들 때가 있네요. 오늘 사연은 제가 겪었던 시댁과의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저랑 남편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 좋아지게 돼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평범한 부부입니다. 남편이 워낙 내성적인 스타일이고 저는 또 굉장히 발랄한 스타일이라 솔직히 잘 맞을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연애할 때는 남편의 그런 성격 때문에 큰 싸움 없이 넘어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도 큰 싸움 없이 지냈었는데 결혼하고 살아가다 보니 왜 이렇게 자잘한 싸움이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난임 부부라고도 하죠. 난임 부부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저는 아이를 너무 좋아했기에 서로 위로를 건네며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인공수정에 실패하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보자 했던 도전에 우리 천사 같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면서 임신 기간 동안 좋은 거, 좋은 음식에 태교에만 집중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슬슬 회사에 복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너무 아깝다고 특히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 남편이 저 대신 육아휴직을 쓰고 제가 복귀를 했으니까요. 오랜만에 회사에 가서 있다 보니 참 좋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도 참 행복하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것 또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육아휴직도 끝나고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유치원을 종일반으로 바꾸면서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워킹맘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알기 시작했네요. 육아도 하고 일도 잘 해내려니 저도 갑자기 출산 후에 안 오던 육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육아 우울증이 오면서 남편이 한 번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면 우리 엄마한테 와서 애기 봐달라고 하면 어떨까? 용돈도 드리고. 라고 하더라고요. 시댁과 저희 집은 거의 1시간 이내 거리에 살고 있어서 그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친정은 아빠가 아프셔서 엄마가 아이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 시어머니가 그나마 가장 유력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번에 전세 계획이 끝나면서 시댁 근처로 이사를 하고 시어머님이 저희 아이를 봐주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은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집은 시어머님, 남편의 누나, 저한테는 형님이죠. 다 근처에 살고 있어 시어머님이 형님네 애들도 어릴 때 자주 봐주곤 했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는 게 둘 다 나을 것 같아 시댁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다행히도 아이가 할머니랑 잘 있어서 시어머니가 도와주니 또 굉장히 육아하는 면에서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 어머님이 오후에 픽업해서 간식 먹여서 학원 보내시고 학원에서 오면 씻기고 저녁까지 다 해서 먹여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나 남편은 편하게 집에 와서 있을 수 있어 시댁 근처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시댁이 어렵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 계기로 이렇게 잘 지내니까 왜 진짜 그러지 못했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용돈으로 드리던 어머님에게는 아이의 살림까지 해주고 있어 거의 월급 형태로 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드리면서 죄송했지만 저희 집 저녁까지 늘 챙겨주시고 저도 그럴 때마다 더욱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주말이면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쇼핑이나 외식도 늘 같이 했고요. 어디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신다고 하면 용돈도 정말 많이 드릴 정도로 저도 제 성의 표시, 마음 표시를 했죠. 또 형님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라 저희 아이와 굉장히 잘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길래 저는 모든 게 지금 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저희 아이를 봐주신 지 한 1년이 다 되어갈 때였을까요? 제가 친정아빠가 아프셔서 남편이랑 며칠 갔다 와야 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며칠 계셔주셨는데
와서 보니 집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아이는 멍하니 TV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럴 일이 없는데 왜 그러지 싶어 여쭤봤더니 몸이 편찮으셔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다녀왔구나 싶어가지고 죄송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어머님께 요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보약을 한 채 지어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정말 좋은 약재로서 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게 저의 괜한 생각이었을까요? 생전 잘 안 아프던 아이는 한 달에도 몇 번씩 감기에 걸리고 몸이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영유아 검진 날이라 검진을 했는데 작년에는 또래에 비해 큰 편이라고 했는데 이번 년에는 작년보다 성장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어머님이 밥도 잘 해주실 텐데 얘가 밥을 잘 안 먹나 싶어가지고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저희 애기 혹시 밥 요새 잘 안 먹나요? 아니, 밥 2그릇씩 싹싹 먹지. 근데 영유아 검진 갔는데 성장이 좀 더디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네요. 아, 그랬니? 더 식단에 신경 써야겠다. 감사합니다. 그 뒤로도 아이가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성장은 어느 정도로 멈출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죠. 주말에는 아이의 키와 체중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고기부터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이나 간식들은 꽉꽉 냉장고에 채워두고 어머님께 일주일에 몇 번씩은 꼭 고기랑 야채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까지 간곡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 이외에도 제가 다 따로 음식 재료들은 사서 넣어드렸는데요. 또 독감 맞을 때 저는 병원에 전화해서 웬만하면 수입산으로 돈 주고 맞추려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소아과에 전화를 다 돌린 후에 맞고 싶은 독감이 있어 이걸로 꼭 맞춰달라고 하고 돈도 따로 챙겨서 드렸습니다. 아이가 예민한 편이라 접종하고 나면 꼭 열이 나는데 그 백신 약은 열이 안 나서 꼭 그 백신 약으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백신을 맞추고 나서 저녁에 아이에게서 갑자기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왜 매번 맞는 약으로 했는데 그랬을까? 어머님께 여쭤보니 똑같은 약이고 적어준 대로 했다고 하시길래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자꾸만 잔병치레도 많아지고 그래서 회사에 양해를 구한 후 한 보름 정도 연차와 월차를 끌어다가 다 쓰고 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라 양해를 해주셔서 한 보름 정도는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어머님도 그동안 아이를 계속 봐주셔서 자기 시간이 없으신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쉬면서 휴가 좀 갔다 오라고 제주도 왕복 여행 티켓도 끊어드렸어요. 친구분들이랑 한 5일 정도 다녀오시라고 숙소도 다 예약해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를 온전히 제가 케어하니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잘 못해준 것만 같은 생각에 쉬는 동안은 아이한테만 온전히 마음을 쓰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이에게 엉덩이 쪽이 발진이 나서 소아과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소아과에 가서 진료를 보고 나오면서 친한 간호사 선생님이 있으셔서 선생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백신 맨날 맞는 걸로 했는데 갑자기 접종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애가 고생했는데 다시 독감 접종하기 너무 두렵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리니 그랬냐면서 그럼 혹시 다른 거 맞은 건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기가 맞았던 백신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모래독감 맞으셨네요. 네?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그 독감이 부작용이 덜해서 그걸로 찾아봐서 맞췄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번에 다른 걸로 맞았다고 나와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난 것 같다고 하니 조금은 황당하더라고요. 분명히 어머님께 제가 그 백신 약으로 꼭 맞춰달라고 말씀드리고 돈까지 넣어서 드렸는데 다른 걸로 맞추셨다고 하니 잘 모르셔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헷갈리셨나 싶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유치원에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가서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선생님이 꺼낸 이야기는 어느 순간 저희 아이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등원을 하거나 챙겨오라는 준비물이나 이런 것도 챙겨오지 않고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좀 위축되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처음 듣는 거라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를 잘 봐주는데 솔직히 이런 거 다 물어보기에는 실례라는 생각이 들어 우선은 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한 일주일은 어머님께 홈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설치를 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희 아이를 봐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퇴근하기 전쯤에 시어머니가 오고 그 사람이 가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서 남편에게 퇴근하고 나서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영상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남편이 해주는 말은 너무 충격스러워 말을 하지 못했는데요. 여보, 미안해. 사실 지금 어머님 진짜 엄마는 아니야. 아빠가 나 어릴 때 재혼했던 새어머니야. 근데 자기한테 말 안 한 건 엄마가 어릴 때 나를 키우기도 했고 나도 진짜 엄마처럼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원치 않으셔서 말을 못했어.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대로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새어머니였고 우선 시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집에 오는 그 사람을 먼저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또 홈카메라로 보았을 때 시어머니가 나가고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와서 집안일을 하길래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고 갑자기 놀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닌 조선족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른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자기는 그냥 아이 봐주는 거랑 집안일 하는 걸로 취업을 한 거고 돈은 얼마를 받냐고 물으니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생활비를 받고 그 생활비에서 조금 떼어 그분께 드리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 자기가 있는 척 했던 거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한 반년 정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녹화하고 홈카메라에 있었던 영상들도 확보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홈카메라로 둘이 바꾸는 순간에 제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 저보고 언제 왔냐고 말하길래 자기가 아파서 아이를 봐줘야 하는데 못 그래서 친구에게 잠깐 부탁을 했다는 변명을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고 우선 그분은 보내고 거실에 앉아 그분과 대화한 녹음 내용들과 영상들을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변명만 하시더니 그 영상과 내용들을 보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은데 애는 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몇 개월만 사람을 쓰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너무 미안하구나. 정말 면목이 없구나. 라고 하는 어머님께 드린 생활비 카드 내역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집안 살림을 다 해주셔서 생활비 외에도 카드를 드렸는데 그 카드는 문자를 뜨게 제가 안 해놓았다고 편하게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남편이 해놓은 줄 알고 아예 그 생활비 카드라고 드린 명목에 마트를 몇 번 잊지도 않고 뭐 놀러간 흔적들이 굉장하더라고요. 백화점, 마사지샵, 고급 일식집 뭐 등등 카드는 어머님 혼자 쓰셨는데 거의 이번 달은 400만 원 가까이 나왔으니까요. 그걸 보여드리니 뭐 할 말이 없으신지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그거 해줄 수도 있지 뭘 그러냐면서 너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되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아이 독감 맞춰달라고 10만 원 봉투에 넣어서 드렸는데 아이는 무료 독감 맞추셨던데 그럼 그 돈은 또 어디에 쓰셨어요? 라고 물으니 얼굴이 빨갛게 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남편이 들어오니까 울면서 며느리가 나한테 저러더라.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가길래 남편이 어머님 손을 딱 뿌리치고 서류들을 막 던지더라고요. 어머님 얼굴 앞에요. 여기서 엄마라는 말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정말 가만히 안 놔둘 테니 알아서 해요. 이 서류들 지금 보세요. 그 서류들을 저도 보는데 남편네 저희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결혼할 때 거기서 살라고 해주신 게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듣고 남편 앞이 아닌 자기 앞으로 해놔서 거기에서 월세 받아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남편한테 아무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정도 짐작은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다시 찾아오려고 소송을 걸고 아버님이 그거에 대해서 쓰고 가신 게 있었는데 아프실 때 명의를 시어머니가 몰래 변경해 놓은 그런 것도 포착되어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그 시어머니는 자기의 상황을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하다고 니네가 다 크면 주려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정말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월세 받은 돈 다 토해내고 저희한테 생활비 받아간 거 6개월치도 다 토해내셔라. 사기죄로 들어가서 남은 인생 감방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라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다 지켜서 하라면서 빼곡하게 적어서 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막 난리치고 남편은 더 이상 한마디만 더 하면 남아있던 정도 정말 없어질 것 같으니 준비 다 되시면 말씀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전화와서 설득하라고 문자도 보내셨지만 다 씻고 남편 앞으로 있었던 아파트 명의는 남편으로 바꾸고 월세 받은 돈은 지금 없다며 배째라는 식이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가기로 했어요. 몇 달 정도를 소송한 결과 남편 쪽이 더 유리해 승소했고 시어머니라고 하고 싶지도 않네요. 근데 소송하면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혼해서 아버님 몰래 자기 앞으로 해놓은 것도 많았고 심지어 자기 딸 앞으로도 명의 변경 해놓은 것도 나왔어요. 아버님이 아플 때 다 자기가 몰래 그렇게 진행시킨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어려서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커가니까 어느 정도 알 때쯤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었기에 참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아이 일로 지금까지 쌓아둔 것들이 커져서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정말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자기 딸네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는 돈 못 준다고 배째라는 식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선처를 바란다는데 남편과 저는 선처해줄 생각이 없어서요. 남편과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시아버지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남편은 한참을 그 앞에 서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한번 꼭 만나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하길래 저는 당신이 괜찮으면 한번 꼭 찾아보라고 해서 이번에 수소문 끝에 남편은 이제 정말 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 나가고 남편만 갔다 왔는데 시아버지가 젊은 적에 바람이 나서 새어머니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만이라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해. 그때는 어머님이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데려오지 못해서 늘 몰래 가서 남편을 보고 왔다고 했나봐요. 그러다가 그 새 시어머니가 남편네 친어머니한테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그게 더 아이한테 상처 주는 일이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보고 싶은 마음도 남편을 위해 늘 안고 사셨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결혼식에 오셨대요. 잠깐이었지만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 올 수가 없어서 어두울 때 보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남편은 그 과거를 다 알고 나니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네요. 이번에 저도 정말 시어머니를 만나 아이와 남편과 함께 배웠는데요. 한눈에 봐도 어머님과 남편이 닮아있는 게 보여서 정말 울컥했네요. 저희 아이를 보고 어머님은 너무 예쁘다고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 서로 오해가 있어 먼 길을 돌고 돌아서 만난 모자의 인연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남편도 어머님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 가족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보았습니다. 그럼 새엄마였던 시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법원에서 이야기했던 금액 모두 상환하느라 아버님이 그 새엄마였던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아파트까지 팔아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 곳이 없어 아직도 딸네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아요. 돈도 다 잃고 자식도 잃고 며느리도 잃었네요. 그분은 그래도 남편은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가지 않을 거라고 나중에 술 한잔 먹으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근처에 살았던 저희는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위해서 제가 회사에 휴직계를 낼 수 있어 휴직계를 내기로 했고
주말에는 남편과 시어머님과의 만남이 있어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번에 어머님 생신이라 처음으로 가족 다 같이 제주도에 놀러 가기로 했네요. 다시 시작하는 저희 가족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